ALC 주택을 지금 짓고 있어요. 기초는 쳐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재가 들어와서 자재를 운반하고 기초 위에 올리는 그 작업이 지금 오전에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 뭐 벽체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천천히 내리고. 양이 제법 상당해 보입니다. 30평 정도의 주택을 지은다고 봤을 때는 25톤 차 세대 이상의 양이 아마 소비가 될 겁니다. 자재 규모와 부피가 꽤 되는 만큼 공사 기간이 긴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30평의 2층 주택인데 2층에 방이 한 칸 들어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골조 공사만 따지고 본다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골조 부분에 있다면 상당히 빠르죠. 별도의 단열 작업이 향후에 필요가 없고. 구멍 먼저 뚫고로 구멍 먼저 뚫어야 돼. 블록을 쌓는 조적 현장에서 뜻밖에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블록에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요. 공장에서 규격 맞춰 생산한 블록을 현장에서 굳이 구멍까지 뚫어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지켜보니 바닥 기초 사방에 철근을 심고 그 위에 블록을 끼워 맞추는 모습입니다. 아, 마스크 있답니다, 우리. 이쪽에 썰라 그래. 내진 설계 때문에 2016년도, 17년도에 경주 포항 지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이 내진 설계, 내진 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원형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건축물 전체 모서리 부분은 물론 외벽과 내벽이 교체하는 부분까지 촘촘히 설치하게 된다는 보강 기둥. 지름 15cm 크기로 뚫어준 기둥 안쪽 공간에는 이후 보강 철근을 추가로 심어준 뒤 시멘트를 채우고 붙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보강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열 블록을 쌓아 올릴 차례. 시멘트는 이거 ALC하고 안 붙습니다. 하방 잡을 때만 시멘트 쓰고 위에서는 전용 접착제로만. 블록과 동일한 성분의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면 그만큼 새는 열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록 크기가 워낙 커서 작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꽤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돼요, 무게가 이게? 한 20kg 나갈걸요. 일반 시멘트 그런 벽돌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건가요? 같은 크기로 보면 많이 가볍죠. 동일한 크기라고 가정했을 때 콘크리트에 비해 약 4분의 1 정도로 가볍다는 단열 블록. 덕분에 목재처럼 현장에서 절단하고 가공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블록을 척척 쌓아 올려가는 모양새가 마치 장난감 블록을 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블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치 장난감 블록처럼 빠르게 뚝딱 집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단열 블록의 비밀을 알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아산에 자리한 단열 블록 생산 공장입니다. 뜨끈한 손두부 같은 모양새로 기계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단열 블록. ALC라는 거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입니다. 천연 규석을 주 원료로 여러 광물질을 배합해 고온 고압의 전기로 양생한 것이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주 원료인 규석 외에도 블록 반죽 안에서 기포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알루미늄 분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경량 기포 콘크리트 즉 ALC 블록이 생산되는 과정을 지켜볼까 하는데요. 저희 첫 공정은 혼합 공정입니다. 규석, 시멘트, 생석기, 석궁 그리고 이제 거의 기포제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물과 같이 혼합을 하는 공정입니다. 처음엔 액체 상태에 가까웠던 블록 반죽은 알루미늄 분말과 함께 섞이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마치 빵 반죽처럼 부피가 팽창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30분에서 1시간가량 발포 과정을 거친 뒤에는 생산 라인을 따라 천천히 공장을 한 바퀴 돌면서 약 3시간 정도 블록 상태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반죽을 굳혀주는 자연 양생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반죽을 몰드에서 빼내도 될 만큼 적당히 잘 굳었는지 온도계를 찔러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알루미늄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반죽의 온도는 무려 7, 8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딱 이 정도의 온도와 강도일 때가 반죽을 몰드에서 빼내 잘라주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라고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오르는 손두부처럼 반듯하게 잘라져 나오는 블록. 이번엔 오토클레이브라고 불리는 증기 양생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80도 10.5 기압이라는 고열 고압의 가마 속에서 약 12시간 동안 양생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나의 단열 블록으로 거듭나기까지 최소 1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기나긴 여정. 이제 건조와 포장 단계를 거친 뒤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그 시각 공장 한편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블록을 만드는 공장에서 철근을 잘라 뭘 만들려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지붕 패널과 바닥 패널, 벽 패널 중에 이제 들어가는 보강 철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블록뿐만이 아니라 지붕을 덮고 벽체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커다란 패널까지 생산한다는 얘긴데요. 기계를 통해 격자 무늬의 직사각형으로 짜여져 나온 철선은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 이중 구조로 또 한 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흘려 접합하는 양면 스폿 용접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녹이나 열에 의한 변형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선을 다 제작이 완료된 뒤에 이게 녹이 나지 않도록 방청을 처리해주는 곳입니다. 패널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재 역할을 하는 만큼 처음부터 방청 가공을 하는 철근으로 뼈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또 한 번 방청 처리를 거쳐야 한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몰드 안으로 들어가 패널의 뼈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부터는 블록 생산 때와 마찬가지로 발포부터 증기 양생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양생되기 전에 ALC 블록입니다. 안에 이렇게 무수하게 기포로 마치 스펀지처럼 다공질의 구조로 공기층을 품고 있는 단열 블록. ALC는 이런 기공을 만들어가지고 비중을 0.5로 만든 거고 일반 콘크리트는 비중이 약 2 정도 돼가지고 단열성이 떨어집니다. 이 단열은 비중이 낮을수록 단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중에 따른 차이는 간단히 물속에 담가보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가라앉는 시멘트 블록과 점토 블록에 비해 다공질의 ALC 블록은 물 위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 자체에 공기층을 많이 함유한 다공질 구조일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 단열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어놓은 시멘트 화덕과 ALC 화덕 안에 동일한 양의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 화덕 안팎의 온도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시간 후 화덕 표면의 온도를 재어보니 시멘트 화덕은 약 70도, ALC 화덕의 경우 약 12도가 측정됐습니다. 지금 내부 온도는 이제 불 때문에 온도가 높고 외기 온도는 지금 온도가 낮은데 그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안의 온도를 바깥으로 지금 보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단열 기능은 물론 건식 시공으로 인한 짧은 공사 기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축비와 조적식 구조의 장점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는 단열 블록 주택. 다음 날 경남 함양의 조적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부터 용접 작업이 한창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기 위한 철근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쌓여가는 블록의 높이만큼 벽체 사이에 들어갈 보강 기둥 역시 기초에서부터 단절 없이 일직선으로 계속 연장해줘야 한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벽이 올라가야 돼요? 벽체가 올라가고 지붕 판넬이 여기에 같이 조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블록을 쌓아올리는 기본 구조에 보강 철근을 더하게 되면서 어느 방향에서든 지진 하중을 잘 견디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몇 단을 쌓는 거예요? 15단이요. 3m. 블록이 크다 보니 15단이야 금방 쌓아올릴 것 같지만 규격화된 시공법에 따라 블록 하나를 쌓는데도 지켜야 할 것이 많답니다. 블록의 크기와 두께, 개수는 물론 양옆에 자리한 블록들과 겹쳐 쌓아야 하는 길이까지 세세하고 치밀하게 정해둔 시공법을 따라야 한다는군요. 창문 위에. 창문이 크니까 자주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창문 위에 올릴 수 있게끔 맞춰 인방입니다. 인방. 아, 이게 지금 창문 자리 만드시는 거예요? 예. 얼핏 보면 장난감 블록처럼 척척 쌓는 것 같지만 숙련된 작업자들에게도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외벽이 굉장히 많네요. 예. 화장실 2개, 아, 네. 보일러실. 그다음 여기는 방 2개, 후방경 거실. 하도 많죠. 사는 사람에게는 튼튼하고 편한 집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실로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잠시 후 공사를 의뢰한 건축자가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좀 야물게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네, 그게 딱 N12들 내부 시스템, 네 번째. 살아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 단열도 잘 되고 여름 시원하고 난방비가 이게 이제 우리가 겨울철로 이게 보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 그래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 내가 이 하목 보일러를 떼서 하목을 써보니까 250만 원. 별도의 단열재 시공 없이 블록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다 보니 공사 속도가 일반 습식 콘크리트 건축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2층에 아직 조적이 조금 남았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중에 뭐 판넬 작업을 해도 됩니다. 덮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붕의 경우 패널 자체에 이미 철근 구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위치에 올려서 고정시켜주기만 하면 반나절만 해도 지붕의 형태가 완성된답니다. 길이 3.6m, 무게 260kg의 거대한 지붕 패널은 내리자마자 블록 위에 임시로 붙여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순간 전착제. 천천히. 맨 처음 위치를 잡아주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랍니다. 됐어, 나봐. 그냥 내보니까 하고. 내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제 측장이 가장 위험하고, 네, 측장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됐습니까? 됐죠? 뒤를 이어 곧바로 올라온 두 번째 패널. 크레인으로 무게를 잡아주고 있지만 260kg이나 되다 보니 방향을 돌려 세우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뒤를 이어 이번엔 지붕의 가장자리를 따라 또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인 작업자.
사방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엄격하게 테두리 볼을 만들어준 다음 그 안에 보강 철근을 가로로 넣어줍니다. 철근 한 30가닥 정도 올려줘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철근을 추가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지붕 전체 테두리를 따라 보강 철근을 열맞춰 채워넣는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은 지붕 패널의 홈 사이사이에 얇은 철근을 하나씩 심어주는군요. 그 사이사이도 얇은 철근을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오와 열을 맞춰 차곡차곡 홈 사이에 자리를 잡는 철근. 지붕 전체를 덮는데 불과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 레미콘 트럭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테두리보 지금 레미콘 칠 겁니다. 단열 블록끼리 쌓는 데는 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지만 테두리 보와 보강 철근이 들어간 지붕 패널 사이사이의 홈에는 콘크리트와 시멘트 접착제를 섞어 타설한 뒤 완벽하게 보양 작업을 거쳐야 한답니다. 지붕이 맞닿는 안쪽 꼭대기부터 콘크리트를 부어주는 작업자. 위쪽부터 가득 채워진 콘크리트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이제부터는 다시 작업자들이 일일이 패널 사이에 홈을 매만져주며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요. 시멘트 일이라는 거는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아, 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굳으면은 작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두워져도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해가 빨리 떨어지는 산자락이라 조급해지는 마음만큼 작업자의 손길도 더욱 더 빨라집니다. 지가 끝이 안 나겠나? 뭐. 어느덧 땅거미가 내려앉은 저녁. 달이 뜨고서야 작업이 완료됐는데요. 이튿날 아침 지난밤 모두가 수고한 덕분에 지붕 원기 작업도 무사히 끝났고 블록을 쌓은 지 꼬박 일주일 만에 30평짜리 2층 집의 조적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